동생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라는 종족이 둘이나 있는 친붕입니다. 네가 떠다 드세요. 팍씨. 먼저 부모님에게 물을 떠다 드리는 모범을 보여줘요. 부모님께서 물을 떠오라고 시키면 당연히 떠오겠지만 아직까지 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니는 왜 시켜? 근데 니는 왜 시키냐고. 여러분의 사연을 담아 침착맨이 대신 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시참 이벤트 팀입니다. 재정비 기간도 끝나가는데요. 이에 맞춰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말,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던 말들을 침착맨이 대신 글로 써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유들 대신 좀 써드릴 수 있습니다.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유의사항이 있어요. 실제 본인의 역량을 검증해야 하는 공적인 기관이나 대외 제출용 문서의 대필 의뢰는 자제해 주세요. 침착맨이 대신 써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자 양방 당사자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대필을 통해 벌어지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쓸 거면 쓰고 말 거면 마는데 책임은 네가 져라. 아시겠죠? 익명으로 사연을 받았고요. 첫 번째, 습관적으로 피콜로 알 낳는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젠틀하게 일갈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매일같이 주기적으로 피콜로 알 낳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부서 사람이라는 건데요.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도 없어서 가서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팀 동료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피콜로 쿠웨이트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피콜로는 알겠는데요. 갑자기 쿠웨이트냐 하실 텐데요. 저 사람이 내는 소리가 가래 끓는 소리, 목 가다드는 소리가 섞인 소리를 심할 땐 5분도 안 되는 간격으로 계속해서 내는데요. 그 소리를 텍스트로 표현하면 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웃긴 점은 업무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할 때에는 콱 하면서 피콜로 알라는 소리를 엄청 내는데 진짜 들어보면 이 짤이 바로 생각날 정도의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돌아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렇게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소리가 나서 보면은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가 범인인지 알아내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제일 궁금한 건 피콜로의 바로 옆자리 뒷자리 등 근처 자리에 있는 그쪽 팀 사람들이 제지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소리에 예민해서 나만 알고 있나 싶다가도 저희 팀에 물어보면 저희 팀도 대부분 거슬려 하더라고요. 실제로 감기인가 싶었는데 제가 피콜로의 출산 소리를 들은 지 1년이 넘어가는데 1년이 넘도록 목감기에 걸려있는 경우는 아닐 거라 생각해서 여기에라도 적어봅니다. 상대에게 어떻게 전해지면 좋겠는지, 본인의 들어본 소리가 남들에게 피해갈 거라 생각을 안 해봤는지를 최대한 성인답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대신 피콜로맨에게 일갈해 주세요. 이러는데요. 피콜로 알 낳는 소리는 대충 어떤 소리인지는 알 것 같아요. 쿠웨이트에서 이제 많은 힌트가 됐고요. 여기 있어. 옛날에 택시기사님들 운전하다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어. 덜컥 열어거든. 그래. 그러면 이제 바닥에 팍 뱉어. 탁 문 닫아버려. 그게 있어. 옛날에 진짜 많았어. 옛날에 아저씨들 하면은 거의 다 이 쿠웨이트가 있었어요. 요즘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드신 뭐 층도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담배 피면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담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어볼게요. 가래 끓는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 꼭 담배만 피워서 그런 건 아니지? 담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호흡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인도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잖아. 그럼 병원을 가야지. 근데 병원을 가는데 안 나, 계속.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연을 쓰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나는 이거가 먼저 동반돼야 된다고 봐.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봐. 나 어렸을 때 드래곤볼 보면 베지터랑 마인부랑 막 셀이랑 다 실제로 존재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내 옆에 피콜로가 있네? 그걸 실제로 쳐다보지는 않고 소리만 듣는 거야. 내가 피콜로랑 일을 하네? 그러면은 되게 기분 좋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옆에 피콜로가 계속 탬버린, 심벌즈 뭐 이런 거 만드는 소리,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은 야, 이 마왕꾼이 점점 세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 그래도 조금 심리적 저항이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중하게 제가 좀 대신 좀 대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마인드는 가져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으면은 자칫하면은 소통 없는 대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마왕님. 저는 옆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뭐지? 손호입니다. 가래가 많아서 힘드시지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으시지 그랬어요. 사실 미리미리 방비를 하면 손쉽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습니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대마왕님일지도 모르겠네요. 가래와의 사투가 업무에 지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대마왕님일 테니까요. 그래서 대마왕님의 고민을 10분 이해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콜로 대마왕 명대사 뭐였지? 좀 뽑아줘. 이거 가래를 끌어서 뱉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외치고 뱉어주시면 대마왕님의 소음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대마왕님은 가래를 뱉어 시원해지고 우리 회사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돼. 중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는 알아서 하세요. 중략하고 원래 중간이 생략돼야 되는데 후략이네. 수정하자. 더보기. 이렇게 할게요. 자, 다음 분. 룸메에게 날릴 최후의 경고장을 대신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침청자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룸메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전 현재 저를 제외한 4명의 룸메들과 주방, 화장실, 샤워실을 공유하는 형태의 집을 살고 있습니다. 5명이서 살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기에 담당 구역을 나눠 매주 돌아가며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한 녀석이 거의 항상 자기 구역 청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룸메가 이에 대해 얘기하고 경고를 줘도 말을 귀뚱으로 듣는지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청소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엄청 말썽쟁이네. 본인이 요리한 뒤 더러워진 주방을 정리하지 않거나 본인이 싱크대에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둔다거나 방에서 노래를 엄청 크게 자주 부른다거나 아니 목소리가 모기 같아서 의식을 안 하려 해도 자꾸 들립니다. 늦은 새벽에도 문을 세게 쾅 닫고 다니고 슬리퍼를 소리내어 찍찍 끌고 다니는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숨쉬듯이 합니다. 진짜 이거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 그죠? 항상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이제는 좀 강력한 최후의 경고장을 날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고장에 그 녀석 이름을 민돌이라고 특정 부탁드립니다. 룸메들이 착해서 지금까지 얘기할 때 누구라고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호하고 차분하지만 경고를 한번 어길 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이걸 무시하면은 이제 너도 좀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될 거야? 이런 좀 느낌이 들게. 짧은 글이지만 무서운 기계로 기강이 한 번에 싹 잡혔으면 합니다. 사실 한국어도 충분하지만 룸메가 외국인이다 보니 직관적인 영어 단어도 함께 들어가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매번 유혈 사태에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요. 침착맨님께서 효과 좋은 경고장을 대신 써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도 늘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침착맨 최고! 짱짱맨! 자, 영어가 제가 좀 약하긴 한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짜증나는 문제고 사실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룸메가 5명이야.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1대 다로 뭐라고 할 수가 있어. 혼자서 1대1로 말하면은 좀 말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1대4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너 나가라. 여기까지 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사람이 많으면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순한 사람들이라도 4명이 모여가지고 뜻을 함께 한다면 여포라고 할게요. 방구석 여포 민돌이도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지켰을 때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구나. 근데 외국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다른 룸메이트를 또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제일 힘들어. 피곤하잖아. 그 사람들 또 어디서 구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 그리고 이쪽에서도 갑자기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고를 해야 돼. 경고. 단계.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거를 좀 강하게. 갑자기 화내면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쌍방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경고를 꼭 해주고 4명이 쪽수로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이제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은 룸메 구하는 사이트 같은 게 활발하긴 함. 근데 봐봐요. 활발하긴 하더라도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 막 찾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압박이야 이것도. 잘 모르는 곳으로 가가지고 다른 룸메를 또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거기에 뭐 깡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칼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도둑이 있을 수도 있고 시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잖아. 지금은 다 온순한 사람들끼리 해서 자기한테는 되게 이상적인 환경이 구축된 건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가는 게 사실 안 좋지. 이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은 거는 조금 협조해주고 이 온순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이 사람한테도 좋은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좀 해서 아 네가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 이미 누가 써주셨네요. 월길이라는 분이 민돌아 시방다 위험한 놈이다. 우리는 너의 부모님이 아니고 너도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닌 싱킹이라는 걸 하는 인간 아니겠어? 저번에 경고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짐승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도 너를 더 이상 인간 취급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말로 했지만 너가 말이 안 통하는 짐승이라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데 에티켓이라는 게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남들은 너를 욕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가정교육 욕하게 될 거야. 잘하자 크루시오. 아 이렇게 대피를 해주셨네요. 잘하자 크루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크루시오스. Hey 민돌 I will hit you. I will hit you. 좋은 그 대필이 2개나 들어갔지만 제가 그래도 직접 좀 써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는 좀 더 이 사태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현명한 글쓰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민돌스. 형이야. 민돌스 어제 주방 정리 또 안 했더라? 나 더 이상 보기 힘들어. 너 get out here one more time. 이짓. 우리 룸메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 민돌스에 대해. 민돌스 너무 어그리해. 너 대마도 하지? 이런 거. 인신공격. 보건소에 신고할 거야. 합법이라면 미안. 많이 피워. 합법일 경우. 우리는 룰로 정했어. 우리들 집의 룰. 1. 자신이 쓴 건 자신이 바로 청소한다. 2. 쿵쿵거리거나 질질 슬리퍼를 끌며 다니지 않는다. 3. 모기 소리 내기 금지. 4. 기타 외에 남들이 짜증 날 것 같은 건 미리 한 번 더 생각하고 하기. 이걸 너는 이미 너무 어겼고 더 이상 어기게 되면 너 잘 때 우리 룸메들이 내 방에 들어가서 멍석말이를 할 거야. 멍석말이가 궁금하다면 인터넷에 검색해봐.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던 K문화야. 참고로 멍석말이가 끝난 뒤 피해자의 몸을 살펴보니 모든 뼈가 부러져서 조각이 났다고 해. K 멍석말이를 당하면 폐인이 되어버리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폐인이 된 사람을 마을 밖에 갖다 버려. 이건 마지막 경고야. 너의 행동에 따라서 너는 민도르스로 계속 살 수도 있고 아니면 K 문화에 심취한 K 근대 문화에 심취한 호기심 많은 역덕후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민도르스 크루시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싫다. 민돌 no cleaning keep going. I will kill you. 민돌 no cleaning keep going. 청소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I will hit you. 이렇게 영어로 바꿔서 쓰세요. 다음 사연. 동생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거주하는 08년생 침순입니다. 저에게는 총 2명의 동생 중 3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리고 모두가 그렇듯이 저는 늘 남동생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는데요. 최근 남동생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슬슬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물을 떠오라고 항상 시킨대. 옛날에는 말을 잘 들었나봐. 물 떠와 하면 했나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남동생의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떠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차피 제 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지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방장님도 오빠 경력 N년차라서 분명한 조련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나라는 종족이 둘이나 있는 친붕입니다. 네가 떠다 드세요. 팍! 씨. 가끔 배달 음식 시켜달라고 하면 꽁으로 시켜주는데 이걸로는 부족한 건가요? 아, 배달 음식 사주면은 이거는 좀 거래가 되는데, 그죠? 물. 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물! 하면 갖다 줄 수 있게. 근데 요즘에 이제 안 한다는 거지. 서로의 꼬붕이 되어 보세요. 여기 한번 크게 둘러. 꺼져. 참깨 가져와. 먼저 부모님에게 물을 떠다 드리는 모범을 보여줘요. 부모님께서 물을 떠오라고 시키면 당연히 떠오겠지만 아직까지 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니는 왜 시켜? 근데 니는 왜 시키냐고. 우선 불 끄기부터 천천히 시켜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이 중요하므로 가끔 용돈을 주면 좋습니다. 이상 3살, 7살 남동생 누나 올림. 불은 여동생 담당이라 남동생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래 있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주기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 제가 통천이 페페 훈련시킬 때 보니까 앉아, V 하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붙이거든. V 이걸 딱 하고 손 하면 손, 엎드려 하면 엎드려. 뭐 이걸 해. 그러고 나서 간식을 줘요. 꼭 그걸 해. 근데 그 페페가 간식이 없는 걸 안다? 그러면 V 하면은 이게 쳐다봐 그냥. 딴짓하거나 쳐다봐. 손! 이래도 안 해. 절대 맨 입으로는 안 해. 그런 것처럼 하물며 걔도 보상이 없으면 안 하는데 남동생이 그동안 많이 이게 베풀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뭐 남동생이 좋아하는 거 간식을 좀 잔뜩 준비를 해서 물을 갖다 주면 하나씩 이제 주는 거지. 배달을 해주는 거는 보상으로 연결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치킨 시켜줬어. 먹으면은 그거랑 연결이 안 돼요. 물 갖다 주는 거랑 바로 그 행동을 하고 나서 보상을 해줘야 돼. 아니면 치킨을 다 하나하나 소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씩 주든가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연결을 못해. 연결을.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하니까 안녕 누나야 물 갖다 주고 불 꺼주면 100원 줌 200원 줌.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하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한 달에 치킨 2마리 시켜줄 테니까 물 갖다 주기와 불 꺼주기 하기. 이러면은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치킨 2마리 사줘. 어차피 한 번씩 사준다며. 아니면 그거. 그래 그거 아이디어 좋다. 포도송이 모으기 15개 하면 치킨 1마리. 애매하게 17개. 이거 괜찮아. 왜냐면 한 번씩 사준대잖아 어차피. 근데 이거를 연결을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사주는 거에 연결을 시키는 거지. 글쓴이는 보상 없는 노동력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사주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기에다가 연결시키면 애초에 그게 없어요. 추가 지출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 돼요. 만약 17장 모았다. 자 이제 치킨 시켜줘 이럴 거 아니에요. 찢어버려. 왜 찢어? 왜 찢어? 아니 그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나한테 치킨을 사달라고 하네. 몰래 방귀 뀌는 남편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잦은 방귀에 지독한 냄새까지 혹은 병은 아닐까? 이게 벤다이어그램이 됐네 이게. 안녕하세요. 햇수로 3년차 신혼부부 침순입니다. 오랜 기간 연애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직 방귀를 절대 제 앞에서 뀌지 않습니다. 반면 장 튼튼 침순이인 저에게는 장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도 못합니다. 물론 사회생활 중에는 체면과 예의 차림, 그래서 남편에게 귀엽게 양해를 구하고 끼거나 베란다나 화장실로 뛰어가서 호방하게 빡 끼고 헤헤헤 하면서 돌아옵니다. 착한 남편은 매번 냄새 안 나 괜찮아 해줍니다. 냄새 지독함. 저는 자라온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마음이 편해야 하는 집에서만큼은 자유롭게 방귀를 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인데 뭐 어떻습니까? 대놓고 얼굴에 방사하는 거 아니면 아이 지독해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절대 저에게 방귀 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다지도 남편의 방귀에 집착하냐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체질상 방귀를 잘 뀌지 않는 게 아니라 뀌고 싶은데도 꾹 참는 방귀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이 방귀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가지입니다. 케이스 1, 방귀 도둑 사건. 둘뿐이 집에서 제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고 남편 제 앞을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기척도 없지만 남편이 지나가고 나서 제 코로 들어오는 그 냄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구수하고 비릿한 그 냄새였고 이 집엔 분명히 우리 둘뿐이었고 저는 맹세코 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맡은 척, 못 느낀 척 폰만 바라봤습니다. 케이스 2, 문 너머 들려온 뿌락 사건. 남편은 안방 침대에 앉아 있었고 저는 안방에 딸린 욕실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던 참이었습니다. 욕실 문을 닫은 후 바로 씻지 않고 서서 폰을 좀 보고 있었는데 욕실문 너머로 뿌락 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흠칫했지만 금세 그게 남편의 몰래 낀 방귀소리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실수로 들어간 틈을 다 방귀에게 소리 없이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마찰 조절 실수로 소리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마침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을 둘러보았고 홈캠 영상에 남편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장면과 뿌락 하는 방귀 소리가 잘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귀를 안 끼는 것이 아닌 꾹꾹 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저는 남편에게 이제 궁둥구멍근의 자유를 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편히 가족인 제 앞에서 방귀를 틀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가족끼리 편하게 방귀를 껴도 된다는 저의 소신 부드럽게 설명해 주세요. 남편이 본인은 완벽 범죄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껏 제가 본인의 수많은 방귀를 막고 들은 걸 알면 수치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수치심을 덜 느끼도록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방귀 트는 것이 어려운 남편을 위해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방귀를 트는 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 뿡뿡이라 이런 방법을 잘 모릅니다. 침착맨님이 몇 가지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잘 부탁합니다. 비타오스! 3년 차에 방귀를 한 명은 트고 한 명은 안 튼다. 계속 안 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미 들었어요. 이분도 3년 차긴 하지만 몇 년째 이거 방귀 안 끼는 사람 있대요. 그게 뭔가 좀 싫은가 봐. 근데 싫은데 억지로 끼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끼는 게 없는 데로 가서 끼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끼고 싶을 때 끼라고 하세요. 자꾸 야! 내 앞에서 껴도 돼! 야 뭐 어때? 내 앞에서 껴 그냥. 야 지금 한번 껴봐. 한 방 갈겨봐. 이러면은 더 안 껴. 자꾸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야! 아 빨리 껴봐! 어? 너 방귀 끼고 싶잖아. 얼굴이 딱 방귀 끼고 싶은 얼굴인데 누렇게 떠가지고 빨리 껴봐 한번. 이러면은 안 끼고 싶어져. 끼고 싶어요 안 끼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냅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본인의 방법이야. 이 남편의 방법. 되게 사람마다 사소한 거에 이상하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남편에게 방귀 끼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냅두시고 자연스럽게 남편이 생각이 정리가 된다. 배우자에게 방귀를 갈겨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갈기겠죠. 방장은 언제부터? 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원기옥을 좋아해요. 이불에 이렇게 누워 껴 이렇게 들면 올라와. 근데 안 들면 안에 있어. 이게 신기해. 그래서 한 몇 방 모아서 이렇게 덮어줘. 이게 덮어줘요. 겨울에 추우니까 잘 덮어주면은 좋아한다. 진짜 신기해.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 이게 어디 가지 않아. 이렇게 들면 올라가고 이렇게 안에 있으면 안에 있어. 그리고 안에 냅둔 다음에 5분 뒤에 열어봤다? 근데도 있어. 해봐요. 여러분들 진짜 해봐요. 신기해 그거. 저도 막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막 끼지 않아요. 아내가 있으면. 엄청나게 막 자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방팔방 갈겨대지 않아. 그거는 있어. 그래서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마음은 알겠어. 이 사람이 나를 좀 편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편을 배려하는 거지, 이분은. 안타깝잖아. 남편이 편하게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나라는 존재 때문에 편하게 못 있는 것 같아서 좀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남편을 그냥 냅두는 게 수상할 만큼 남편 방귀에 집착은 안 해. 남편이 부끄러울까봐 300만 유튜버에게 몰래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남편분은 암묵적이게 트고 싶은데 자꾸 이 아내분은 막 소란스럽게 방귀 축하합니다. 방귀 축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제 생각에는 제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조용히 초대해요. 마치 호랑거미가 자기의 그 거미줄에 잠자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초대해. 불의 위도우처럼 딱 있어. 싹 덮어줘. 옆에 싹 잘 때. 막 할 거야. 진짜 그거야. 독에 주입당한 벌레처럼 딱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막 해. 갑자기 막 처음에 딱 하면 몰라. 상황 파악 몰라. 딱 독에 주입당한 벌레처럼 딱 했다가 팍 이렇게 떨어. 그러면 이거를 잘 덮어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스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집에서 딱 누워있는데 이불을 덮고 누워있어요. 주말에. 소영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기 때 지나가면 소영아 일로와 그러면 시더 일로 오면 아빠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하면 시더 안 가. 왜 안 와? 그러니까 시더 안 가. 그러더니 가버려. 아빠가 오라고 하면 무조건 괴롭힘. 똥가스 남편분에게 말하기에 앞서 글쓴이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똥가스는 강권하면 안 됩니다. 똥가스는 살포하고 싶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동기가 있어야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남편을 배려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은 알겠으나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남편을 잘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글쓴이께서 가스를 더 많이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가스가 넘치는 집안에서 자기 가스 한 스푼 더 보탠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똥가스 분사가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분에게 전달할 편지. 절대 똥가스 억지로 끼실 필요 없습니다. 똥가스 끼고 싶을 때만 끼십시오. 다만 부인이 너무 끼고 다녀서 억울한 심정이 생긴다면 보복가스를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가서 더 보기. 어쩔 수가 없다. 자, 다음 분.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먼저 팬미팅 때 즐거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야호! 저는 경기 북부 시골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수님. 기억나요.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저에겐 작년 8월까지 제가 정말 믿고 따르게 된 교감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총무님 입장에서 침착맨님 정도 되려나요? 아님 말고. 정말 기뻤던 소식은 그분이 업적이 많아서 작년 9월에 학교 근처로 교장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 믿고 따르던 분이라 학교에서 떠나게 되셔서 아쉽기도 했지만 승진하셨다는 소식에 기쁘기도 했죠. 되게 인품이 좋으신가 보다. 그죠? 송변의 자리에 그분께 몰래 다가가 교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혹시 민폐가 안 된다면 제가 교감 선생님 가시는 학교에 따라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흔쾌히 물론이지. 왕랑이 와주면 내가 더 좋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일 줄 알았는데 그분도 저를 좋게 봐주시더군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전보 기간에 지금 학교는 거들떠보지 않고 첫날에 바로 전보 내신을 제출해버렸습니다. 전보 내신이 뭐야? 학교 옮기는 걸 전보 내신이라고 한대요. 전보 내신. 고민하는 모습조차 없어서 현재 교감 선생님은 당황하셨을 듯 하네요. 고맥락 사이. 그리고 운 좋게도 그 학교에 거의 95% 확률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선 디지털 AI를 교육에 활용하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6만원에 엔비디아 주식을 120달러에 팔아버릴 정도로 디지털 AI가 있는 야, 3배가 올랐네? 팔았을 때보다? AI의 완전 젬병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지평좌표계만 고정하고 있는 준회원입니다. 주식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따른 이분께서는 바로 이 연구회 수장입니다. 우리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연구회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저는 교육에서 디지털 AI보단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구회를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쇼! 이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제가 믿고 따라간 이분께 괜히 탈퇴한다고 말씀드렸다가 혹시 실망하실까봐 걱정되고, 그리고 이분도 저에게 학교 오면 같이 디지털 AI 열심히 해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의미 없이 연구회에 계속 가입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계속 고민하다가 마침 찌마에 대신 써드립니다 공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야스미. 과연 침착맨님이라면 제 입장에서 이분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감 선생님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가고 싶어 해. 왜냐? 그 교감 선생님이 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야. 그래서 갔는데 AI에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이 글쓴이 분은 AI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연구회에서 본인은 안 하고 싶어. 교감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고는 싶은데 연구회는 하기 싫은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좀 교감 선생님이 실망하지 않게끔 잘 말씀해 달라. 근데 이게 맞아. 본인이 관심 없으면 억지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스트레스야. 이 교감 선생님이 좋은 건 좋은 거고 관심 없는 건 관심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만 교감 선생님은 또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니까. 그죠? 좋은 분이면 나간다고 해도 실망 안 할 텐데. 근데 집착하는 스타일이야. 좋은데 집착하는 스타일이야. 예를 들어. 그럼 어떡해? 연구 없다고 해야죠. 이렇게? 교감 선생님, 저 왕랑입니다. 교감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지만 저는 AI 연구 하기 싫습니다. 이제 연구회 나가겠습니다. 연구 없다. 이렇게요? 제가 연구 없다 외치면 교감 선생님은 띠리리리리 해주세요. 연구 없다.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다음 분. 말 많은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안산분이 많으시네. 전문 시청팀입니다. 침착맨이 할 말을 대신 써주신다는 글을 보고 마침 고민이 있던 저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 고민은요, 직장 동료가 말이 개 많아서 야, 이게 진짜 은근 힘들어요, 은근. 옆에 말을 많이 하면 진짜 은근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거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인터넷 방송에서 말을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긴 하는데 원래 성격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야. 많이 안 해요, 평상시엔. 어느 정도로 말이 많냐면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안 궁금한데 일어났다고 카톡이 시작되고요. 마치 썸 타는 거야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둘 다 이성애자의 동성입니다. 그 친구는 정말 하루 종일 말을 합니다. 저와 그 친구는 병원의 한 공간에서 일하지만 서로 다른 부서인데요. 제가 자기 부서 근처에 없으면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끝이냐 아니요 잠들기 전까지 카톡을 합니다. 제가 일을 안 하는 오프날이나 그 친구가 오프라 직장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당연히 카톡이 옵니다. 답장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읽집하면 왜 답장 안 하고 아주 지랄 연병을 다 떨어요. 자기 강아지 사진을 보내 읽게 하는 악랄함까지 같이 씁니다. 강아지 사진 보내면 안 볼 수 없죠. 그럼 일이 사라지죠. 주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면 제 눈엔 생기가 없어지고 귀에서 피가 나거든요. 뇌도 일을 멈추는 것 같습니다. 99.9%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물어본 적 없는데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냥 혼자 주절주절 말하다가 생기 없어진 제 눈을 보고 듣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이씨 그리고 다시 자기 얘기를 이씨하고 안 해야 되는데 그치? 도대체 왜 물어본 걸까요? 물론 저한테만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동료에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야, 너 짝꿍한테 가서 말해! 하면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이미 다른 동료들은 이 글쓴이를 그걸로 쓰고 있어. 처리반으로. 인내심이 가장 뛰어났을 뿐인데 짝꿍이 돼버렸어요. 야, 너 짝꿍 가서 말해! 이러면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옆 부서인데 일로 와서 말하지. 그치? 제가 어째서 짝꿍이 된 걸까요? 전 짝꿍을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요. 이거 거의 멋지다 마사루에 나오는 후멍 같은 거지. 자연스럽게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 조용히 해라, 살려달라, 진짜 안 궁금한데 안 들어도 되냐 등 나름 강하게 말했는데요. 그 친구에겐 어림도 없는지 자기 사주팔자는 입이 4개 있다고 사주본서를 풀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그 친구가 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사주에 입이 4개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안고 가야 하는 걸까요? 강하게든 착하게든 돌려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친구가 말할 때마다 보여줄 생각이에요. 말을 멈출 수만, 아니 줄이기라도 할 수 있다면요. 침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박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 어떨까요? 입 닥쳐. 어리광 부리지 마. 내가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해. 님도 하세요. 그래? 라는 말을 한 뒤에 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로 9살 이하 초딩 남자들이 소통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 경우 유용할 듯. 님이 말하는 걸 듣는 동안은 말 못할 거잖음. 근데 그럼 본인도 힘들어요. 말 잘 없는 사람들은 말 지어내는 것도 힘들어. 아 진짜요 하세요. 아 진짜요 이미 했지 여기. 아 진짜요. 근데 내 얘기 듣고 있어? 아니요? 우씨. 그리고 계속 얘기해. 힘들어. 이거 진짜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냥 탤런트라고 하죠. 이 탤런트가 달라. 말하는 거에 재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말할 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재미가 없냐면요. 이게 소통이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말재주가 있고 말을 재밌게 하고 하면은 말이 많아도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데 왜 힘드냐면 그냥 그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재미없는 게 왜 재미없냐면 자기 얘기만 해. 난 관심 없는 자기 이야기.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나 오늘 뭐 했는데 뭐 샀다?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 사실. 듣고 있으면 별로 아무 생각 안 들잖아. 시시콜콜한 얘기를 이제 아마 할 거야. 보통 자기 얘기 막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내 얘기를 하면은 또 자기 얘기로 다시 돌아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자기 얘기로 시작해서 자기 얘기로 끝나버려. 남의 얘기는 잘 안 해. 말이 많은데 핑퐁이 되는 사람은 남의 얘기하면 남의 얘기도 같이 이제 들어가다가 막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도 했다가 이런 얘기를 되게 잘해.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그러면 말이 많더라도 이 피로도가 적거나 없거나 이래. 근데 자기 얘기만 하면은 안물안궁이야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피곤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말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공통점 눈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 나갔는데 진짜 너무 듣기 싫어서 그냥 일 있다고 집에 온 적도 있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 듣기만 하는 게 뭐가 힘들어 하는데 진짜 힘들어. 나 이해해. 막 중간에 막 집에 가고 싶다 막 이거 간 거는 본인이 살려고 간 거야. 요거는 진짜 조금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분이 왕찬님이 또 그게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약해. 약한 사람일 것 같아. 왜 짝꿍이 됐겠어? 본인이 힘들면서도 나름 안쓰러운 거야. 내가 이걸 안 하면 저 사람은 이제 말할 데가 없겠다. 그러니까 쳐내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너무 싫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다른 부서에 있는 이 글쓴이한테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자기 부서 안에서 못 찾고. 같은 부서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저쪽으로 보내야 본인들이 사니까 이제 보내는 거고. 그런 거 같아. 요거는 술을 마셔야 돼요. 한번 약속을 잡아서 식사 한번 하고 술을 마시면서 나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다. 나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의 20분의 1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한다. 진심을 정할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나 너무 싫어. 안 궁금한데? 안 들으면 안 되냐? 나 좀 살려줘. 이러면 장난으로 알아. 술 먹으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진정성, 이 기운이 가는 거지. 정말 싫은 기운. 미안한데, 나 너무 미안한데, 나 너무 힘들어. 이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술을 안 마셔도 되면은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사태 진화가 안 된 거 아니야. 진지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면 뭐 끊든 뭐 하든 갑자기 끊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이 그게 한 번은 있어야 돼. 진지하게 한 번 말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내 나름대로의 완곡한 경고지. 그러니까 경고는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아직 경고를 못 준 것 같아. 내 입장에선 경고인데 그 사람은 경고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 입장, 그러니까 나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모든 거에 이제 공통되는 얘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경고라고 해서 막 엄중하게 막 무섭게 막 차갑게 할 필요는 없잖아. 정말 막 미안한데 나 진짜 뭐 그런데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거를 갖춰야 나도 납득이 된다는 거지. 내가 그걸 만약에 탁 끊어 갑자기 그럼 나도 좀 그게 있다니까. 내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경고를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 이상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다면 그걸 과정을 거치는 게 나는 좋은 것 같다. 제가 대신 말을 해줄까요? 안녕. 말이 많지만 착한 친구야. 나 왕찬이야. 사실 말 못한 게 있는데 너와 함께 있으면 너무 괴로워. 왜 괴롭냐면 넌 말이 존나게 많아. 진짜 너랑 지내고 나서부터 귀 후비개를 갖다 버렸어. 귀에서 귀지가 흔들흔들 자동으로 뚝뚝 떨어져. 귀를 팔 일이 없어. 진짜 비결이 궁금할 정도로 말이 존나게 많은 양반아. 말 좀 줄일 수는 없을까? 진짜 말 줄이는 약이라도 있으면 주사하고 싶다. 너에게 주사하고 싶다. 우리 진솔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 오늘 업무 끝나고 8시 쪼끼쪼끼로 와. 맥주로 마시지? 오늘 서로 허심탄회한 시간 보내자. 이 정도 해야 돼요. 나도 존나게 참은 거야. 기분 상해하지 말어. 이따 보자. 이렇게. 이 정도로 온건하게 쓰면 어떨까? 말은 한번 해야 돼. 말은. 그리고 막상 말을 하면은 막 그렇게 죽일 듯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약간 잔잔하게 대화가 되지 막 감정이 막 격양돼가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 다음날 또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해야 돼. 아이고 당사자도 힘들겠지. 말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 제일 힘든 거는 이 왕찬이겠지만 왕찬님 아무튼 힘내시고 자기가 말이 많아서 한 소리 들었던 경험 105가지 얘기하면서 동정심 유도할 듯. 나도 이게 좀 그런 스타일이야. 좀 보면 좀 짠해. 말 많은 사람도 짠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이쁨 받고 싶었을 텐데 말이 많이 하고 싶은 이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서 외로운 걸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 자기 애가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누구 저격이냐면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시청팀의 동료. 갑자기 근질근질해서 AI 영상인 줄 알았음. 자식 내 몸에서 나가! 건강박수 아저씨 내 몸에서 나가.